안녕하세요, 정직한 최영호입니다. 처음 계약은 저희랑 2,300이 있는데 공사가 끝나니까 4,700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공사했던 실제 사례고요. 실제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이제 한 100평 정도 되는 오피스였고 내부 철거, 그리고 간단한 복구 포함해서 2,300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사무실이다 보니까 복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철거할 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리고 단위가 좀 크게 2,300이 이제 견적이 들어갔는데 여러 업체 이제 견적 봤을 때 저희 쪽이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저희 쪽을 컨택하셨고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구 범위도 명확하게 그 세입자분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진행을 한 공사였는데 철거 공사는 무리 없이 공사를 했어요. 근데 복구를 진행하는데 빌딩 관리자가 와서 이제 복구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복구에 대한 범위가 명확해지긴 해요. 사실은 어디를 복구해야 될지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복구할 사항을 전달을 해주셨는데 임차인이 이제 세입자분이 저희 쪽에 복구를 요청한 거하고 건물주가 건물관리소 측에서 저희 쪽에 복구를 요청한 게 너무도 다른 거예요. 건물관리소 쪽에서 한 거는 새롭게 이제 전체를 다 해야 되는 수준의 그런 이제 복구다 보니까 비용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건 저희가 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임차인과 그 건물주 쪽에서 서로 협의해서 타협점을 좀 찾아야 될 부분이어서 서로 이제 협의가 좀 필요했고 그런 논의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건물주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임차인이 해주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결국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추가된 공정이 바닥에 이제 액세스 플로어라고 있거든요. 그건 임차인이 이제 들어오면서 일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바닥에 있는 액세스 플로어를 이제 변화를 주고 조금 이제 시공을 좀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일부라도 파손이 되고 변화된 거는 다 전체를 교체를 요청하셨어요. 물론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사용해야도 될 부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교체를 요청하셨고 가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철거를 하다 보니까 가벽에 붙어져 있는 그 페인트들이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패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원상 복구 같은 경우에는 부분 보수만 하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건물 쪽에서는 전체를 동일한 색상으로 다시 칠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고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배선도를 딱 주면서 처음 들어왔을 때 그대로 동일하게 복구를 요청을 하는데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기공사를 좀 많이 해놨어요. 기존과는 완전 다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 배선을 그대로 복구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요청을 하셨고 조명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다 형광등이 한 100개 정도 달려 있었는데 인테리어 하면서 이 형광등 다 떼내버리고 LED 등으로 다 바꿨거든요. 훨씬 좋아요. 근데 건물관리소 측에서는 이 100개를 전체를 그냥 다 형광등으로 교체해달라. 다행히 이제 보관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교체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 100개 교체하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소방도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서 칸막이가 들어가다 보면 스프링클러가 증설이 되고 감지기도 증설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처음 그대로 다 이제 감설을 하는 거죠. 늘렸던 거를 줄이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 놔도 되거든요. 그대로 놓고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예전에 있던 그 상태 그대로 줄이는 거를 원하셨고 그래서 감지기도 줄이고 스프링클러도 다 줄이면서 배치도 다시 하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천장 보시면 엄청 복잡하게 돼 있어요. 보시면 이거 그냥 텍스가 아니거든요. 이런 형태의 천장 돈이 많이 들어간 천장이에요. 이런 거는. 근데 이거 보시면 세입자분이 인테리어 공사를 칸막이를 하면서 자 보시면 천장에 필수 자국 보이시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칸막이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띄엄띄엄 이런 구멍이 다 나 있어요. 이게 자세히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그냥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천장을 보고 있으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건물관리소 쪽에서는 그 구멍 나 있는 바를 다 교체를 해달래요. 근데 진짜 문제가 그 구멍 난 바만 교체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그 구조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이 바 하나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다 드러내야 되는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를 원하셨고 블라인드 이제 세입자가 새롭게 해놨는데 그냥 예전에 있던 동일한 색상으로 교체해달라고 해서 이것도 교체를 요구하셨고 시트지도 이제 두 군데인데 여기도 전체적으로 이쪽은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색깔 교체, 이쪽은 이제 간판 같은 걸 이제 뜯어내서 파손이 되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새롭게 시공을 요청을 하셨고 또 천장에 보면 스프링클러를 이제 증설을 하면서 천장에 보면 타공판에 구멍이 생겼거든요. 이 칸막이를 꽤 많이 하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증설이 된 게 꽤 많아요. 근데 그렇게 증설이 되면서 구멍이 다 나져 있기 때문에 이 타공판 자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아무튼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준 게 대략적으로는 이 정도예요. 요구하는 거, 그리고 이 빌딩의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봤을 때 그냥 단 하나라도 어설프게 시공이 들어가면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거라는 사실 저희도 판단을 했고
세입자분 역시 여러 상황을 다 파악하고 나서 어차피 근데 다 파손된 부분이고 본인이 인테리어 하면서 다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될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분은 포지션을 그냥 전체를 다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해달라 라고 저희 쪽에 요청을 하셨고 저희가 복구 시공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로 2,300에 저희가 계약을 진행했는데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이 4,700 부가세 별도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이제 세입자분도 꽤 큰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셨고 월세와 관리비 포함해 2,000이 넘는 곳이었고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이제 법인이고 직원도 꽤 많은 이제 회사다 보니까 대표가 처음엔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냥 다 문제없이 그냥 다 진행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 쪽에 이제 맡겨주셨는데 만약에 법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 개인이었다고 하면 아마도 이제 서로 법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사실 철거 비용은 1,000만 원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나머지 3,700이 원상복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상복구는 당연히 해주는 게 맞는데 여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 곳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구멍 나 있으면 교체하는 게 맞긴 한데 부분 보수만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데 구멍 나 있는 부분도 사실은 보수로 다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체를 다 교체를 요구하니까 좀 과도한 요구지 않았나라고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세입자 쪽에서는 많이 억울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임차해서 어떤 인테리어를 할 때는 원상복구에 대한 걸 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퇴실을 할 때 나갈 때 생각지도 못한 이런 원상복구 비용이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복구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철거 비용보다 복구 비용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건물주가 어떻게 요구하냐에 따라서 복구 비용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도 해보고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나갈 때는 복구를 해주긴 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퇴실 전에 인테리어가 어떻게 보면 잘 되어져 있는 상태 만약에 어느 정도 시설이 기반이 돼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시설을 다음 임차인한테 넘기는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대한 넘기려고 시도해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설이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떠나야 될 것 같으면 무권리로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권리로 던지면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인테리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아무리 잘 돼 있더라도 나갈 때는 내가 다 복구해주고 나가야 돼요. 철거하고 다시 처음 했던 그대로 복구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권리로 넘겨서 비용을 아끼는 사례들이 진짜 많긴 합니다. 제가 많이 봐요. 그거는. 무권리로 그냥 던지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받아서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활용해서 좀 살려서 권리금 받고 파는 사람도 있고 또 활용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무권리로 다시 던지기도 하고 받을 사람 없으면 다시 마지막 사람이 결국은 철거하고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상황 이제 구조로 이제 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영업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어떤 내가 임차인으로 어떤 건물을 임대해서 인테리어를 해놨다고 하면 나올 때 철거하고 원상복구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넘기는 방법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냐면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에도 이런 사례가 실제로 하나 발생을 했어요. 철거는 이제 저희가 했는데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건물주 쪽에서 저희 쪽에 맡기는 거를 거부를 하셨고 그 건물을 시공했던 시공사에 이 복구 업무를 맡기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쪽 시공사 쪽하고 저희 쪽하고 견적을 내본 결과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세입자 쪽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공사 왜 그쪽에서 하냐 서로 분쟁이 사실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건물주를 만났냐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좀 대비를 해야 되고 안 될 것 같으면 가장 깔끔한 게 무권리라도 넘기고 나가는 게 가장 좋다. 근데 무권리도 넘기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나갈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보고 최대한 손해를 덜 보는 그런 방법들을 미리미리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게 지금 이런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희는 공사에서 돈을 벌었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나왔다. 3년 전에 들어와서 1억 얼마 주고 인테리어 하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 4,700이 나오니까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촬영을 했고 임차인들은 분명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인식을 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촬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